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가을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는 휴일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한솔은 강의실 창가에 기대어 서서 빗줄기 사이로 스며드는 회색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노트가 쥐어져 있었고 마음속에는 평소와 다른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왜 오늘은 이렇게 조용할까? 한솔은 중얼거렸다. 캠퍼스의 메인 홀은 학생들의 발자국 소리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초지학 휴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향으로 떠난 탓이었다. 하지만 한솔은 남아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한별 때문이다. 한별은 한솔의 룸메이트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은밀한 감정의 실타래였다. 한솔은 한별의 미소가, 그녀의 손길이, 심지어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마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비밀이었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두려움. 한솔은 오늘 아침 한별이 오빠처럼 생긴 루카스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고 말했을 때부터 마음이 불편했다. 루카스 교수. 외국에서 온 미술사학자, 늘 우아한 미소와 함께 학생들을 매료시키는 그 남자. 왜 휴일에 그를 만나러 가는 걸까? 갑자기 창밖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스쳤다. 한별이었다. 그녀의 검은 코트가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다. 한솔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별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강의실의 메아리에 삼켜졌다. 한별은 홀을 가로질러 루카스 교수의 연구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솔은 재빨리 노트를 챙겨 문을 열고 따라 나섰다. 빛발이 그녀의 뺨을 적셨다. 캠퍼스의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잎사귀를 흩뿌렸다. 한국의 가을은 이렇게 쓸쓸했다. 한솔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연구실 문 앞에서 한솔은 숨을 죽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루카스 선생님, 정말로. 이게 맞아요. 한별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한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루카스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답했다. 별 학생, 내가 선택한 길이야. 가족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이게 최선이야. 가족의 압박. 한솔은 문을 살짝 밀었다. 안쪽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루카스는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한별에게 건네주고 있었다. 그것은 결혼 서류처럼 보였다. 내가 도와줄게. 미국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자. 내 부모님도 이해할 거야. 한솔의 시야가 흐려졌다. 한별이 루카스의 손을 잡는 장면이 보였다. 그것은 위로의 손길처럼 보였지만 한솔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별아. 왜? 한솔의 속삭임이 빗소리에 묻혔다. 그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캠퍼스의 벤치에 주저앉아 한솔은 눈물을 삼켰다. 한별이 루카스와 결혼. 그럴 리 없다. 한별은 항상 말했다. 솔아, 나한테는 오빠 같은 사람이 필요 없어. 너처럼 따뜻한 사람이면 돼. 그 말은 한솔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왜? 한솔과 한별의 만남은 3살 때부터였다. 같은 아파트에서 자란 사촌 동갑내기. 한솔의 부모는 서울의 평범한 셀러리맨 부부, 한별의 부모는 전통적인 가톨릭 신자였다. 어릴 적 한별은 항상 한솔의 손을 잡고 동네 골목을 뛰어다녔다. 솔이 언니, 나랑 영원히 함께하자. 그 약속은 고등학교 입학식 날 학교 뒤편의 벚꽃 나무 아래에서 키스로 봉인되었다. 부드럽고 떨리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간직한 키스. 그 후로 그들은 서로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대학에 들어와 룸메이트가 된 건 운명처럼 느껴졌다. 서울대 예술대학 캠퍼스에서 그들은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한별의 꿈은 화가가 되는 것, 한솔은 큐레이터. 하지만 한별의 부모는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루카스 교수는 그런 한별의 구원자로 등장했다. 미술사 강의를 맡은 그는 한별의 재능을 알아보고 장학금을 약속했다. 미국 유학 가서 자유롭게 살라. 오늘 아침 한별이 루카스 선생님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한솔은 장난으로 오빠 데리고 오지 말라고 웃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후회로 변했다. 빗소리가 거세졌다. 한솔은 휴대폰을 꺼내 한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별아, 어디야? 나 기다려. 이 답이 오지 않았다. 대신 연구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한별이 나오는 기척. 한솔은 일어나 그쪽으로 달려갔다. 코너를 돌자 한별이 루카스와 나란히 서 있었다. 루카스의 팔이 한별의 어깨에 스치듯 걸쳐져 있었다. 평소와 다른 행동. 루카스는 늘 학생들과 거리를 두었는데. 별아, 한솔의 외침이 캠퍼스를 울렸다. 한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죄책감이 스쳤다. 솔아. 어떻게 여기? 루카스는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다. 한솔 학생, 오랜만이야. 별 학생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그의 영어 억양이 부드럽게 울렸다. 한솔은 이를 악물었다. 중요한 이야기. 결혼 이야기요. 말실수였다. 한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루카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건 오해일 거야. 별 학생, 설명해 줄래? 한별은 한솔의 팔을 잡아 끌었다. 솔아, 나중에 이야기하자. 제발.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솔은 그 손을 뿌리쳤다. 왜 나한테 말 안 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빗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루카스는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휴일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별 학생, 내가 차 보낼게. 그는 멀어졌다. 한별은 한솔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한솔은 뒤로 물러섰다. 너 정말로 그 사람과 가? 그날 밤 기숙사 방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한별은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앉아 한솔을 바라보았다. 솔아, 미안해. 루카스 선생님은? 그냥 도와주려는 거야? 부모님 때문에 미국으로 가야 해. 결혼은 형식적인 거라고. 한솔은 베개를 끌어안았다. 형식적. 그럼 왜 그의 손을 잡았어? 왜 나한테 숨겼어? 한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한테 말하면? 내가 아플까 봐. 우리 관계 이미 위험한데.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그림자처럼 살았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차별 소식, 가족의 정상적인 결혼 압박. 한별의 부모는 이미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게 라고 했다. 한솔은 한별의 손을 잡았다. 나랑 같이 도망치자. 미국이든 어디든. 한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는 여기서 꿈을 이뤄야 해. 큐레이터가 돼서 전시회 열고. 그 말에 한솔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하지만 그 불빛 속에 숨겨진 어둠이 그들의 사랑을 위협하고 있었다. 루카스의 도움은 정말 순수할까? 한솔은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다. 루카스의 눈빛, 한별의 떨림. 뭔가 잘못됐다. 다음 날 아침, 캠퍼스는 여전히 휴일의 여운을 간직하고 있었다. 한솔은 한별 없이 홀로 산책로를 걸었다. 플라타너스 잎이 발밑에 쌓여 바스락 소리를 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한별의 초상화. 부드러운 곡선의 턱선, 웃을 때 올라가는 눈꼬리. 그리다 보니 눈물이 떨어졌다. 별아,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이?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루카스 교수였다. 한솔 학생, 별 학생 때문에 연락했어. 어제 일은 오해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군. 한솔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수화기를 쥐고 대답했다. 네, 선생님. 만나요. 호기심과 분노가 뒤섞였다. 루카스의 연구실로 향하는 길, 캠퍼스의 가을 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흩뜨렸다. 문을 두드리자 루카스가 미소를 지으며 열어주었다. 들어와. 차 한 잔 마시자. 방 안은 책과 캔버스로 가득했다. 한국 전통 미술과 서양 화가의 작품이 어우러진 공간. 루카스는 영국 출신으로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사람이었다. 별 학생은 특별해. 재능이 넘치지. 하지만 그녀의 가족. 보수적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유학 장학금이야. 결혼은 그저 비자 문제로. 한솔은 의심의 눈초리로 물었다. 그럼 왜 어제 그렇게? 가까워 보였어요. 루카스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별 학생이 울었어. 부모님과의 전화 후에. 내가 위로한 거지. 한솔의 마음이 살짝 누그러졌다.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선생님, 한별이는 제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발 그녀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약속할게. 그날 오후 한별이 돌아왔다. 소라, 루카스 선생님과 이야기했어?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녀들은 캠퍼스 카페에 앉아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주문했다. 한국식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한별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압박, 유학의 필요성, 루카스의 진심 어린 도움. 하지만 소라, 너 없인 못 살아. 한솔은 한별의 손을 꼭 쥐었다. 나도. 우리 함께 싸우자. 그 순간 창밖으로 비가 그쳤다. 무지개가 캠퍼스 위에 걸렸다. 희망의 신호처럼.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한별의 휴대폰에 부모님의 메시지가 왔다. 루카스 선생님과 결혼하겠다고? 좋다. 하지만 한솔 그 애와는 끊어라. 이상한 소문 나면 안 돼. 한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한솔은 그 메시지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누가 알았을까? 루카스. 아니면 캠퍼스의 누군가?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솔은 한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기숙사 방의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그녀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별아, 부모님 말씀 무시해.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해. 한별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쉬운 일이 아니야, 소라. 한국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뒤편 LGBT 커뮤니티는 여전히 지하에서 활동했다. 퀴어 퍼레이드는 매년 열리지만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렸다. 한별의 부모는 특히 엄격했다. 교회에서 전통 가정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며 자란 한별에게 레즈비언 관계는 죄악이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캠퍼스 뒤편의 작은 공원으로 나갔다. 초지학 휴가의 여파로 공원은 텅 비어 있었다. 오래된 참나무 아래 한솔은 한별에게 송편을 꺼내 보였다. 엄마가 보내준 거야? 같이 먹자. 송편의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어린 시절 추억이 되살아났다. 기억나. 동네 축제 때 우리가 몰래 손잡고 불꽃놀이 봤던 거. 한별이 웃었다. 응, 그때 내가 영원이라고 속삭였지. 그들은 손을 맞잡고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공해로 희미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별들이 밝게 빛났다. 하지만 평화는 깨졌다. 다음 날 루카스 교수의 이메일이 한솔의 인박스에 도착했다. 한솔 학생, 별 학생의 유학 서류를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별 학생을 설득해야 해. 그녀가 혼자 가면 안 돼. 한솔은 화면을 노려보았다. 조건. 루카스의 의도가 점점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한별에게 말하지 않고
직접 루카스를 찾아갔다. 연구실에서 루카스는 차를 우려내며 말했다. 한솔, 너도 알지? 별 학생의 재능을. 한국에서 그녀는 매몰될 거야? 내 아내가 미국 미술계에서 영향력이 있어? 결혼은 그 연결고리야, 나네? 루카스는 이혼한 상태였다. 소문에 따르면 그의 전 부인은 한국인이었다. 선생님, 그건 별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한솔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루카스는 웃었다. 이용. 사랑이야. 별 학생도 나를 좋아해. 어제 그녀가 내게 키스했어. 한솔의 세계가 무너졌다. 키스. 한별이. 거짓말, 그녀는 소리쳤다. 루카스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휴대폰에 찍힌 한별의 뺨에 입맞춤하는 장면. 블러 처리된 사진이었지만 배경은 연구실이었다. 이게 진짜야. 한솔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루카스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 둘은 친구일 뿐이야. 별 학생은 나와 미래를 꿈꿔. 한솔은 연구실을 뛰쳐나왔다. 다리가 풀려 캠퍼스의 호수 옆에 주저앉았다. 호수의 물결이 그녀의 눈물을 삼켰다. 한별이 배신했다. 그 모든 속삭임, 키스, 약속이 거짓이었다. 왜 나한테? 그녀는 울부짖었다. 바람이 호수를 스치며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의 호수는 이렇게 잔잔했다. 하지만 한솔의 마음은 태풍이었다. 그녀는 한별에게 전화를 걸었다. 별아, 루카스 선생님 만나러 와. 목소리가 차가웠다. 한별이 도착했을 때 한솔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솔아, 이건 오해야. 선생님이 강요하셨어. 유학 서류 주겠다고. 한솔은 믿지 않았다. 강요. 그럼 왜 웃고 있었어? 왜 그의 팔에 기대? 한별은 눈물을 흘렸다. 솔아, 믿어줘. 나 너만 사랑해. 하지만 한솔의 상처는 깊었다. 그만해. 우리 끝내자. 그녀는 등을 돌렸다. 한별은 따라오려 했지만 한솔은 가지마 라고 소리쳤다. 그 후 며칠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기숙사 방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솔은 수업에만 집중했다. 미술사 강의에서 루카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속이 메스꺼렸다. 루카스는 여전히 우아했다. 오늘은 한국의 한지 공예를 배워보자. 전통과 현대의 조합. 학생들은 열심히 노트했다. 한별은 한솔의 옆자리에 앉아 슬쩍 손을 스치려 했지만 한솔은 피했다. 강의 후 루카스가 한별을 불렀다. 별 학생, 서류 준비됐어. 한솔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질투와 분노가 뒤엉켰다. 밤에 한솔은 혼자 캠퍼스를 걸었다. 홍대 근처의 거리로 나가 LGBT 바를 찾았다. 퀴어 스페이스라는 작은 카페. 문을 열자 부드러운 재즈가 흘렀다. 한국의 퀴어 커뮤니티는 작지만 따뜻했다. 한솔은 맥주 한 잔을 주문하고 바텐더에게 털어놓았다. 제 여자친구가 배신한 것 같아요. 바텐더, 짧은 머리의 여성은 미소를 지었다. 한국에서 사랑은 싸움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우리처럼. 그녀의 말에 한솔은 위로를 받았다. 카페 안에는 커플들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자유로운 공간. 한솔은 한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이야기하고 싶어. 다음 날 그들은 다시 만났다. 캠퍼스의 벚꽃길에서. 늦가을인데도 기후 변화로 몇 송이 꽃이 피어 있었다. 솔아, 루카스 선생님은? 강요해요. 사진은 조작된 것 같아. 나, 증거 찾을게. 한별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한솔은 그녀를 안았다. 미안. 나 무서웠어.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애절한 키스. 하지만 루카스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루카스는 점점 대담해졌다.
한솔의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다. 너희 관계, 별 학생에게 해로워. 내가 도울게. 오. 한솔은 그 메시지를 삭제했다. 대신 그녀는 학교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신청했다. 선생님, 제 친구가 이용당하고 있어요. 상담교사는 한국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이해하며 조언했다. 증거를 모아. 하지만 조심해. 교수라서. 한솔과 한별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루카스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찾자. 휴일이 끝난 캠퍼스는 다시 활기찼지만 그들은 밤을 택했다. 연구실 문은 잠겨 있었다. 한별이 가진 열쇠, 루카스가 준 스페어 키, 이걸로 들어갈게. 안쪽은 어두웠다. 컴퓨터를 켜자 파일이 나왔다. 이메일, 사진, 그리고 한별의 부모님과의 대화 기록. 루카스가 딸을 미국으로 데려가 결혼하겠다고 한 내용.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루카스의 개인 일기. 별 학생의 아름다움에 빠졌다. 한솔 그 애는 방해물. 한솔의 손이 떨렸다. 이 새끼. 진짜로. 한별은 울었다. 솔아, 나 어떻게 해. 그들은 파일을 복사하고 도망쳤다. 하지만 문득 발소리가 들렸다. 루카스였다. 누구야? 그는 불을 켰다. 세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루카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희. 이게 무슨 짓이야?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루카스는 웃었다. 좋아. 내가 원한다면 모든 걸 폭로할게. 별 학생의 비밀을. 한솔은 한별을 보호하듯 앞에 섰다. 선생님, 그만하세요. 우리는 경찰에 갈 거예요. 루카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경찰.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교수 고소한다고? 웃기지 마. 그날 밤, 한별은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엄마, 루카스 선생님은 믿지 마세요. 저 이 소리를 사랑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의 고함이 터졌다. 미쳤어. 당장 집으로 와. 한별은 울며 끊었다. 한솔은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 사랑은 진짜야. 하지만 루카스의 반격은 빨랐다. 다음 날 캠퍼스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다. 예술대 학생들의 부적절한 관계의 사진은 블러 처리된 한솔과 한별의 키스 장면. 누가 찍었을까? 루카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수근거렸다. 저 애들. 게이야. 한국의 캠퍼스 문화는 호기심과 비난으로 물들었다. 한솔은 절망했다. 별아, 우리. 끝난 것 같아. 한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싸워야 해. 그녀들은 퀴어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했다. 홍대의 LGBT 단체가 나섰다. 지원할게. 변호사 소개해줄게. 희망의 빛이 보였다. 하지만 루카스는 여전히 미소 지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소문은 캠퍼스를 휩쓸었다. 한솔과 한별은 복도에서 피하는 시선을 느꼈다. 야, 저 애들 봐. 루카스 교수 때문에 속삭임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한국 대학의 사회는 작고 연결되어 있었다. 한솔의 친구 하나가 물었다. 솔아, 진짜야? 너희 둘이. 한솔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수업 시간, 루카스의 강의는 여전히 진행되었다. 그는 한솔을 보며 말했다. 오늘 주제는 금기된 사랑이야. 역사 속에서 동성애는 어떻게 억압되었을까? 그의 눈빛이 비아냥거렸다. 한별은 손을 꼭 쥐고 참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지쳤다. 한솔은 한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다. 별아, 나 포기하고 싶어.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게 나을까? 한별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솔아. 우리 사랑이 평범하지 않으니까 더 소중해. 한국에서조차 우리는 꽃이야. 억압 속에서 피어나는 그녀의 마른 시처럼 아름다웠다.
한별은 화가였다. 그녀의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 두 여인의 실루엣, 서울의 네온사인 아래서 손잡은 모습. 이걸 전시하자. 우리의 이야기를. 한솔은 놀랐다. 전시. 지금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퀴어 아트 페스티벌에 출품할게. 루카스의 폭로를 먼저 선점하자 그들은 밤새 작업했다. 한솔은 큐레이터로서 레이아웃을 짰다. 한국 전통 한지로 만든 배경, 현대적인 디지털 아트. 제목은 숨겨진 꽃. 제출 마감이 코앞이었다. 하지만 루카스의 방해가 시작되었다. 한별의 이메일이 해킹당했다. 파일이 삭제되었다. 이 새끼 한솔은 분노했다. 그들은 백업을 찾아 나섰다. 클라우드에 숨겨둔 데이터. 복구 중 루카스의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다. 그의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 한별과의 대화. 루카스가 나랑 결혼하면 모든 걸 주마라고 말하는 장면. 강요의 증거. 한솔은 경찰에 신고했다. 성희롱이에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증거가 확실한가? 교수님이라 한국의 권위주의 문화가 발목을 잡았다. 여성, 그것도 LGBT인 여성의 목소리는 쉽게 묵살되었다. 한별의 부모님이 서울로 왔다. 교회 신도 몇 명을 대동하고 기숙사 앞에서 기다리던 그들은 한별을 끌고 가려 했다. 딸아, 정신 차려. 이건 사탄의 유혹이야. 한별은 저항했다. 아빠, 엄마. 저 소리를 사랑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아버지는 손을 들었지만 한솔이 뛰어들어 막았다. 하지 마세요. 한별이는 어른이에요. 어머니가 울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그 말은 한솔의 가슴을 찔렀다. 부모님은 떠났지만 절교다라는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다. 그날 밤 한별은 무너졌다. 솔아, 나 부모님 없이 못 살아. 한솔은 그녀를 안고 노래를 불렀다. 한국의 옛 민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지나간 사랑 잊지 마오. 눈물이 섞인 목소리.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들은 제주도의 바다를 걸었다. 자유로운 한국의 한 구석. 다음 주 퀴어 아트 페스티벌이 열렸다. 홍익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 LGBT 커뮤니티가 모였다. 한별의 작품이 벽에 걸렸다. 숨겨진 꽃 두 여인의 그림, 캠퍼스의 벚꽃과 섞인. 관객들이 감탄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야. 한솔은 큐레이터로서 설명했다. 이 사랑은 억압 속에서도 피어나요. 루카스 교수 같은 권위가 우리를 짓누르지만 우리는 버텨요. 루카스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익명으로 왔다. 그는 그림 앞에 서서 이를 갈았다. 페스티벌 후 언론이 보도했다. 대학생 레즈비언 커플의 용기우 소문이 뒤집혔다. 학생들이 지지했다. 한솔, 한별 파이팅. 하지만 루카스는 반격했다. 학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이 거짓으로 나를 매도했다. 한솔과 한별은 법정으로 끌려갔다. 변호사는 커뮤니티에서 온 여성이었다. 증거를 제시하세요. 루카스의 일기가 공개되었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결은 그들의 승리였다. 루카스는 해고되었다. 부적절한 행위에 그는 떠나며 말했다. 너희 승리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아. 그의 말이 아팠다. 하지만 한솔과 한별은 손을 잡았다. 우리 때문에 변할 거야?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한별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우울증. 병원에서 진단, PTSD. 한솔은 그녀를 돌봤다. 매일 산책, 한국식 한약. 별아, 천천히 가자. 한별은 미소 지었다. 솔아, 고마워. 너 때문에 살아. 겨울이 왔다. 캠퍼스는 눈으로 덮였다. 그들은 눈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우리야. 서로 기대서 웃음소리가 퍼졌다.
하지만 한별의 부모님은 여전했다. 크리스마스에 편지가 왔다.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건강히 살아. 작은 변화. 한솔은 유학 장학금을 따냈다. 미국이 아닌 일본. 별아, 같이 가자. 도쿄에서 새 시작. 한별은 망설였다. 부모님,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공항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영원히. 기다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한별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딸아, 돌아와. 소리도 받아들이게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가족은 천천히 변했다. 일본으로의 여정은 새로운 장이었다. 도쿄의 아키하바라 근처 작은 아파트. 한솔은 큐레이터 인턴십을, 한별은 미술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의 그림자는 따라왔다. 루카스의 소송 후속, 언론 인터뷰 요청. 너희 이야기로 한국 LGBT가 깨어났다. 한솔은 거절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들은 조용히 살았다. 사쿠라가 피는 봄, 뉴욕이 공원에서 피크닉. 소라, 여기서 결혼하자. 우리만의 이 한별의 반지가 손가락에 빛났다. 한국식 반지, 은으로 만든. 하지만 갈등은 다시 피어올랐다. 한별의 우울증이 재발했다. 소라, 나 이 루카스 꿈을 꿔. 그의 손이 한솔은 그녀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내가 더 강해야 했어.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일본의 LGBT 센터, 더 개방적이었다. 트라우마는 시간 걸려. 함께 이겨. 한별은 그림으로 치유했다. 상처의 꽃 시리즈. 검은 잉크로 그린 찢어진 꽃잎. 한국에서 소식이 왔다. 부모님의 편지. 딸아, 교회에서 LGBT 세미나 들었어. 이해하려 노력 중. 한별은 답장을 썼다. 엄마, 사랑해요. 소리도 변화의 물결. 여름,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휴가. 캠퍼스를 다시 밟았다. 플라타너스 잎이 여전했다. 루카스는 떠난 후 그의 연구실은 새 교수에게 넘어갔다. 학생들은 그들을 환영했다. 영웅들, 파티가 열렸다. 김밥과 소주. 건배. 사랑을 위해. 하지만 반전. 한별의 옛 친구가 고백했다. 루카스가. 나도 희롱당했어. 더 많은 피해자. 그들은 단체 소송을 준비했다. 변화 만들자. 미디어 인터뷰. 한국 사회, 깨워야 해. 가을, 한별의 전시회.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레즈비언의 목소리. 관객 1000명. 부모님도 왔다. 어머니가 한별을 안았다. 미안해, 딸아. 눈물의 재회. 한솔은 스피치했다. 사랑은 국경 없어요? 한국의 봄처럼 우리도 피어나요.